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침, 발열 걱정은 없으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가 힘들고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부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월에 개봉 영화들은 서로 개봉 일정을 미루는 데다가 이런 시국에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게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들어 컨텐츠 제작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 가서 새로 나온 영화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평소에 하던 대로 3월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젖소 190마리의 떼죽음,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기영아들의 출생, 그리고 한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중증 질병들. 대기업의 변호를 담당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롭 빌럿은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 듀폰의 독성 폐기물질 유출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는 사건을 파헤칠수록 독성 물질이 프라이팬에서부터 콘택트 렌즈, 아기 매트까지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아내 사라와 가족들 모든 것을 건 용기 있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실화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자, 토드 헤인즈 감독의 신작입니다. 자, 이번 작품은요, 듀폰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이 독성 폐기물질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그런 영화예요. 마크 러팔로는 또 이런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이기도 하고, 앤 해서웨이까지 나오는 상당한 문제작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아예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의 작품은 아닌데, 들리는 후문으로는 어떤 외력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는 이번 달에 무비 일색 GV를 하려고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국에 제가 GV를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크워터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진실,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마크 러팔로 주연, 토드 헤인즈 감독의 다크 워터스 2020년 3월 11일 개봉 예정입니다. There's a land that You won't forget me, will you? 오즈의 마법사의 영원한 도로시, 시대를 초월한 히트송 오버 더 레인보우의 주인공, 20세기 최고의 여배우 주디 갈란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생애 마지막 무대를 런던에서 준비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막이 오르고 레전드 쇼가 시작되죠. 자,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네, 주디 갈란드라는 전설적인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도 데뷔가 한 10년 정도 빠른 선배입니다. 주디 갈란드라는 배우고요. 그때 당시에 그 물론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무대를 장악하는 노래 실력과 연기력 이런 걸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그래서 사실 주디 갈란드 하면은 오즈의 마법사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스타 이즈 본 기억하시죠? 그 레이디 가가 나왔던 그게 원래 원작이 스타 탄생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 스타 탄생이 1950년대에 있었던 스타 탄생도 있었는데 거기에 주연도 주디 갈란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디 갈란드가 나왔던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주디 갈란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말 극장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스타 중의 스타로 표현돼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르네 제리거의 열연이 펼쳐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르네 제리거가 연기한 주디 갈란드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르네 제리거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 이런 걸 보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르네 제리거는 저한테는 되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저의 성장기를 함께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주디라는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사실 뭐 저는 미리 봤습니다만 되게 감동을 많이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3월 5일 개봉, 12일 개봉 이렇게 개봉 일자가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3월 개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언제 개봉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주디라는 영화입니다. 젠장. 얼마 전 사고로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건축가 서진에게 25년 전 실종된 동생을 찾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처음 본 자신을 친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유진이 어딘가 불편한 서진과 달리 가족들은 금세 그녀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유진이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서진은 동생의 비밀을 쫓다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에 그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추적 끝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영화 침입자입니다. 자, 이 작품은 손원평 감독의 입봉작이죠. 침입자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단편 영화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다세포 소녀의 스크립터를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군요. 송지효와 김무열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네요. 사실 이 영화도 원래 개봉 일자가 좀 일찍 잡혀 있었는데 저도 시사회 요청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게 아마 밀려서 3월에 개봉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뭐 이제 홍보는 꽤 했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이제 버스에 프린팅돼 있는 침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워낙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나머지 개봉 일정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좀 궁금해요. 영화의 포스터나 이런 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동생한테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돼 있는 영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영화일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과연 3월 안에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15세 관람가고요. 네, 3월에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Already conquered and told you all to fuck off. 로큰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오아시스의 프론트맨 리암 갤러거, 형 노엘 갤러거와의 불화, 갑작스러운 밴드 해체, 그리고 사생활 문제까지 밴드도 노래도 없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일을 할 마지막 기회를 찾아 마이크 스탠드 앞으로 돌아간 리암 갤러거는 음악을 통해 이제껏 세상이 알지 못했던 무대 뒤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찰리 라이트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주연은 리암 갤러거고요. 조연은 노엘 갤러거, 또 다른 조연은 본 헤드와 패기 갤러거 등이 있습니다. 리암 갤러거 이렇게 살아있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정말 이 대단한 밴드, 게다가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라는 문제적인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가 참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아시스의 음악을 즐기거나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달려가서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아무튼 이게 2020년 3월 12일 개봉으로 개봉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암 갤러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리암 갤러거 3월 12일 개봉합니다.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 화자의 결백을 밝히려는 변호사 정인이 추 시장과 마을 사람들이 숨기려 한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가는 무죄 입증 추적극.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박상현 감독의 결백입니다. 자, 사실 이 결백이라는 영화는 개봉 일자가 그 전에 잡혀 있었었죠.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저는 이미 이 영화를 봤어야 했습니다.
시사회도 아마 2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사회 다 신청해 놓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렸었던 작품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기대하는 작품이에요. 신혜선 씨의 연기도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배종옥과 허준호라는 중견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배종옥 씨를 제가 아주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 허준호의 팬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작품인데 어떤 내용일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진실 공방이고 또 법정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얘기로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2020년 3월에 개봉 예정이 잡혀 있는 영화 결백입니다. 어느 날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낯선 곳에서 깨어난 우마.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힐스는 외딴 곳에 고립된 섬이지만 소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하죠. 초대된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주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던 소녀들이 이곳의 비밀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섬을 빠져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치료라는 명목의 또 다른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고립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페인, 미국 제작 영화고요. 앨리스 웨딩턴 감독의 판타지 미스터리 작품이에요. 사실 이런 판타지 미스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만 나오는 영화죠. 네. 요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엠마 로버츠, 밀라 요보비치, 에이사 곤잘레스, 아카피나, 다니엘 맥도널드 주연이고요. 아카피나가 진짜 요즘 되게 바쁘군요. 네, 여기저기 안 나오는 영화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아간다라는 얘기. 요 얘기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요.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는 걸까? 앨리스 웨딩턴이라는 감독은 저도 되게 생소한 감독인데 이 스페인 공포 영화 디스코 인페르노라는 작품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로 개봉 일정이 잡혀 있네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뮬란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자임을 숨기고 잔인무도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 역경과 고난에 맞서 위대한 전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뮬란입니다. 자, 디즈니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뮬란이 다시 영화로, 그것도 실사 영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늘 그렇지만 디즈니의 라이브 액션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저는 디즈니의 라이브 액션이 언제나 좋지 못한 작품을 보여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했다는 건 원작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 액션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 뮬란은 지금 나오기 전부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게 나쁜 쪽의 화제입니다. 이 유역비가 이제 홍콩 경찰들을 옹호했던 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그것 때문에 벌써 뭐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고편이라든지 공개된 스틸컷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뮬란의 어떤 복색이라든지 화장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나오는 배우들은 유역비를 중심으로 이연걸, 공리, 견자단, 제이슨 스콘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중화권 배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라이브 액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뮬란이 과연 3월에 개봉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월에 개봉한다고 한들 디즈니 라이브 액션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전부 비판을 했지만 디즈니 라이브 액션 중에서 알라딘 같은 영화는 세계적인 히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은 우리나라에서는 알라딘만큼 히트하진 못했지만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히트를 했습니다. 지난해 디즈니 제국을 이끌었던 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뮬란은 어떤 모습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설마 이것도 막 10억 달러 넘고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2020년 3월 개봉 예정으로 잡혀있는 우리가 봤던 그 유려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굉장히 이질적이라서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뮬란이고 다른 하나가 포카혼타스거든요. 기대가 되는 작품 뮬란입니다.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희망 없는 도시,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은 가족 같은 친구들 장호와 기훈, 그리고 상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위험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부푼 기대도 잠시 정체불명의 추격자가 나타나 목숨을 노리며 이들을 뒤쫓기 시작하죠. 서로가 세상의 전부인 내 친구들은 놈의 사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장을 조여오는 지옥 같은 사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윤성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윤성현 감독이 감독을 한 작품은 파수꾼을 얘기해야 될 텐데 파수꾼이 2010년이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작품을 남기고 10년 만에 지금 사냥의 시간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윤석현 감독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사냥의 시간은 정말 농담하지 않고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혔던 영화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냥의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재훈이라는 배우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배우 이 두 배우가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계기를 파수꾼이라는 영화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두 배우는 지금 세대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한국 영화를 이끌고 있었던 50대, 40대 배우들의 시대가 있고 그 50대, 60대로 넘어가는 이 배우들이 이제 젊은 배역을 맡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젊은 배우들이 필요해지게 됐고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배우들, 30대 배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우들이 바로 박정민이나 이재훈 같은 배우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생충에서 주목을 받았던 최우식이라는 배우도 아주 지금 주목받고 있죠. 안재홍은 그 소공녀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영화들에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해치지 않아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연 배우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혜수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박혜수는 사실 처음에 박혜수를 봤을 때는 양자물리학을 봤을 때 혼자서 한 편의 영화를 책임지고 가기에는 좀 무게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존재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준 정말 출중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5명의 남자 배우들이 그리고 이 작품 사냥의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충무로의 배우, 충무로의 스타들을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올 거고 또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은 사냥의 시간을 둘러보면서 와 그때는 저 배우들이 다 한 영화에 나왔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기대가 되는 영화가 사냥의 시간인데 이게 2월 아마 제 기억으로 26일이었나? 그때 개봉이 잡혀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밀려났습니다. 3월 개봉으로 일단 잡혀 있고요. 3월에 개봉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개봉을 한다면 꼭 보러 가야 할 그런 영화로 기대가 되고 있죠. 윤성현 감독의 10년 만의 복귀작 사냥의 시간입니다. They're not the kind of people worth saving. 괴생명체에 의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황폐해진 세상. 아이들 대신 죽음을 선택한 아빠의 희생 이후 살아남은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엄마 에블린은 갓 태어난 막내를 포함 세 아이와의 생존을 위해 놈들에 맞서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또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죠. 자, 존 크레신스키 감독, 에밀리 블런트, 킬리언 머피, 노아 주프, 밀리센트 시몬스 등이 출연하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콰이어트 플레이스 1을 봤을 때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괴물들, 이 괴물들의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정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묘사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본 스릴러물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통했기 때문에 바로 후속작이 준비가 됐고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지난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삐걱하는 소리들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소리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출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요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진짜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그 스릴러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고, 밀리센트 시몬스는 사실 뭐 원더스트럭 같은 영화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 2020년 3월 개봉으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처 스릴러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느 시골 미혼모 메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자친구 지미와 떨어져 외딴 수녀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미혼모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고, 엄격한 규율 속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인 메리는 점차 수녀원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죠.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만 합니다. 데런 린 보우즈만 감독의 공포 영화, 공포 스릴러 영화 세인트 아가타입니다. 자, 이 세인트 아가타라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공포 영화를 이렇게 넣을 생각은 없었고요. 다른 영화들로 기대작들을 찾아봤는데 온워드가 4월로 밀렸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작품들이 3월 개봉이 좀 많이 불투명한 영화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일정이 잡혀있는 영화들로 좀 잡다 보니까 2020년 3월 19일에 잡혀있는 세인트 아가타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비트코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네, 망작, 졸작의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도 기대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생각하시고 늘 건강하게, 그리고 이 힘든 시기 그래도 힘을 내셔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만을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항상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